이건 동맹이 아니라 그저 속국이 되라는 깡패짓 아닙니까? 파리 국방성 회의실. 한 장의 서류가 테이블 위로 내던져지며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핵심 기술을 모두 내놓으라는 최후 통첩을 했고 대부분의 국가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그 으름장에 단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고 유럽 국가들 역시 불편한 침묵 속에서 워싱턴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초강대국의 협박과 해유, 수백조 원의 제안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한국만 달랐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역전의 현장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프랑스 국방부 산하 수석 방산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장 윅 베르나르입니다. 제 평생을 유럽의 안보와 방위 산업을 분석하고 기획하는데 온전히 바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존심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프랑스, 그리고 기술력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긍지로 똘똘 뭉친 유럽 연합의 중심에서 저는 숱한 무기 체계들의 탄생과 몰락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왔습니다. 미라주 전투기부터 라팔에 이르기까지 우리 유럽이 빚어낸 첨단 무기들은 늘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자부심이 제 뼛속 깊은 곳까지 훈장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30년 방산 인생을 통틀어 최근 워싱턴에서 날아온 단 한 장의 통첩문만큼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이토록 뼈저리고 참담한 굴욕감을 안겨준 사건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안보 라인에서 전 세계 동맹국들을 향해 아주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방침을 공식화했었죠. 명분은 아주 그럴싸하고 달콤했습니다. 이른바 동맹국 간의 군사기술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극대화. 겉으로 듣기에는 우방국들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는 방어체계를 만들자는 아주 이상적이고 훌륭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동맹국 무기들끼리 부품이나 시스템이 맞지 않아 전장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는 불상사를 막겠다는 논리였으니까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다지자는 그럴듯한 포장지가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파리 국방성 지하 벙커 회의실에 모여 그 두꺼운 영문 보고서의 이면을 돋보기로 들여다본 저를 비롯한 유럽의 국방 수뇌부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인 최고급 콘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도 모를 만큼 저희는 깊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건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상생과 표준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피 같은 예산을 쏟아붓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독자적으로 개발해낸 첨단 무기의 핵심 기술과 융합, 알고리즘을 전부 우리 미국 펜타곤 서버에 고스란히 내놓아라라는 아주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기술 강탈 선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뒷골목 깡패나 다름없는 무자비한 억지였죠.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압도적인 지위와 달러 패권, 그리고 군사력을 무기 삼아 동맹국들의 숨통을 단단히 쥐고 흔들겠다는 검은 심산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 거대한 판을 짜면서 가장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겨냥한 타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하나라는 기업에서 뚝심으로 독자 개발해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궁이었습니다. 저희 유럽 방산 시장에서도 천궁의 이름은 이미 전설처럼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돈줄이 마르지 않는 중동 방산 시장에서 천궁. 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명중률과 경이로운 실전 성능은 이미 전 세계 방산 업계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가혹한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적의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해내는 천궁의 기술력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수많은 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미국의 그 비싸고 운용 조건이 까다로운 패트리어트 시스템 대신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성능은 그를 가뿐히 능가하는 한국의 천궁2에 열광하며 앞다투어 도입을 서두르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무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며 막대한 부를 챙기던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안방을 무섭게 위협하며 치고 올라오는 이 맹랑한 한국산 미사일이 눈엣 가시처럼 불편했을 겁니다. 워싱턴의 요구는 그야말로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천궁2의 뇌와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운용 데이터, 센서가 적의 탄도 미사일을 인식하고 끝까지 추적해 파괴하는 융합 알고리즘의 원본 소스 코드, 그리고 향후 무기 체계 개량의 필수적인 설계. 원천 정보까지 동맹이라는 족쇄를 채워 전부 미국에게 상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집무실에서 이 첩보를 처음 보고받았을 때 저는 그저 헛웃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동맹국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미국이라지만 이건 선을 심하게 넘어도 한참 넘은 만행이었으니까요. 과연 자존심 강한 한국이 이 미친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까? 저희 수석 분석관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은 우리가 에어컨 나오는 쾌적한 책상머리에 앉아 지키고자 했던 알량한 자존심이나 정의감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참했습니다. 강대국의 압도적인 힘의 논리 앞에서는 국가 간의 명분도 오랜 세월 쌓아온 동맹의 의리도 그저 허울 좋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미국의 서슬퍼런 으름장이 전 세계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꼬리를 한껏 내리고 백악관을 향해 납작 엎드린 나라는 바로 경제대국이라 불리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기술 강탈 방침이 발표된 지 불과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즉각적인 전면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자국 방산 데이터의 핵심 부분을 미국과 군말 없이 공유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마치 주인의 매서운 호통에 화들짝 놀라 배를 뒤집고 복종하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말이죠. 더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몹시 비열하고 이기적인 행태였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자신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중동 파트너 국가들과 굳게 맺었던 철석 같은 무기 수출 계약들마저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습니다. 제가 중동 측 비밀정보원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부 문건의 내용만 해도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만 해양경비대의 막대한 자금을 받고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첨단 해상 감시 장비의 인도 일정이 미국과의 동맹 조율이 최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차한 핑계로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오만 정부는 이 핵심 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이미 자국의 해군 인력을 싹 다 재배치하고 항만 방어 예산까지 완벽하게 짜놓은 상태였는데 일본의 무책임한 통보 한 방에 국가 안보 계획 전체가 치명적인 마비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죠. 오만 국방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일본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카타르와 수년 전부터 공들여 준비하며 상호 신뢰를 겹겹이 쌓아오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프로그램 역시 미군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하루아침에 대폭 축소해버리거나 아예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한없이 비굴하게 굴고 자신들보다 조금이라도 약소국이라 판단되는 나라 앞에서는 그토록 세계 무대에서 중요시한다고 떠벌리던 신뢰와 약속을 가차없이 군홧발로 짓밟아버리는 일본의 적나라한 민낯. 저는 그 36 코미디 같은 촌극을 지켜보며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역겨움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쿄의 최고급 양복을 입은 결정권자들은 그것을 현실적이고 유연한 동맹, 외교니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승적 결단이니 하며 언론을 통해 그럴싸하게 포장했겠지만 체면과 신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중동의 왕정 국가들과 깐깐한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 눈에 비친 일본은 그저 워싱턴의 기침소리 하나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주권 없는 비겁한 속국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럽은 일본과 달랐을까요? 몹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고백입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자국 국방 산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에펠탑보다 높았던 저희 프랑스조차도 막상 미국의 거대한 경제 보복과 나토 안보, 우산 철수라는 무시무시한 펜타곤의 협박 앞에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입술만 피가 나도록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미국에 맞서 기술 주권을 지키자던 국회와 언론의 뜨거운 목소리들은 불과 며칠 만에 쥐 죽은 듯 쑥 기어들어갔죠.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겉으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미국 국무부와 비밀리에 수십 차례 접촉하며 어떻게든 자국 방산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굴한 타협점을 찾느라 급급했었죠. 유럽연합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침묵의 공포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자본과 무력으로 찍어 누르면 세상 모든 나라는 알아서 미국 발밑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매파 정치인들이 최고급 호텔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전 세계를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가 대서양의 파도를 건너 제 귓가까지 똑똑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방산업계와 각국 최고 위급 정보기관의 숨죽인 시선은 단 한 곳, 동북아시아의 화약고를 머리에 이고 있는 위태로운 나라, 대한민국으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핵 위협과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의 절대적인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한국. 지정학적으로 보나 군사적 의존도로 보나 그들이야말로 미국의 이런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겁박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무너질 약한 고리일 것이라고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예상했습니다. 파리 국방성의 콧대 높은 군사 전문가들도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뼈가 굵은 백전노장. 무기 브로커들도 하나같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었죠. 한국은 보나 마나 72시간 안에 백기를 들고 투항할 겁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과 힘이 있어서 미국에 맞서겠습니까? 세계 네 번째 경제 대국이라는 일본조차도 단 하루 만에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한국 정부가 감히 미국의 심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천궁이의 핵심 소스 코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리 만무하더. 안보를 볼모로 잡힌 나라의 뻔하고 비참한 결말입니다. 저 역시 그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분석에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한국이 저항해주길 바랐지만 그것이 국제 외교의 무자비한 정글에서 통용되는 유일하고도 잔인한 법칙이었으니까요. 힘없는 동맹국이 초강 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국가 경제에 대한 전례 없는 보복과 안보의 치명적인 파멸을 스스로 불러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인 채 서울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다급하게 타전될 비참한 항복 선언만을 카운트다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콧대 높은 장군들은 이미 한국의 피땀 어린 핵심 기술을 공짜로 넘겨받아 자신들의 뒤처진 방공망을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단꿈에 젖어 느긋하게 시가를 피워 물고 축배를 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겠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모두가 예상했던 72시간의 마지노선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굴복의 신호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소름 끼치게 고요했죠. 초조하고 당황해진 워싱턴 정가에서 온갖 외교 채널과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가동해 압박의 수위를 한껏 높여갔지만 한국 정부와 한화의 실무진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간 것처럼 기묘할 정도로 묵직하고 단단한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를 말리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워싱턴의 핵심 정보통을 통해 파리 국방성으로 날아온 짧은 비밀 전문 한 줄은 제30년 방산. 인생이 켜켜이 쌓아온 모든 상식과 오만한 편견을 송두리째 박살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구겨진 종이를 쥐고 읽고 또 읽으며 제 두 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그 전문 위에는 도저히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한화, 미국의 천궁 2기술 이전 요구 전면 거부. 단 한 줄의 소스 코드도 절대 넘길 수 없음을 펜타곤에 공식 통보함.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지는 아니.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을 텐데도 한국은 초강대국.
미국의 오만한 심장부를 향해 아주 날카롭고 서늘한 비수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들이민 것입니다. 조건부 타협도 눈물 어린 애원도 없는 아주 완벽하고 단호한 거절. 전문이 낭독되자 회의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저 작고 분단된 나라의 뼛속에는 어떤 도끼가, 어떤 태산 같은 배짱이 서려 있기에 이토록 무모하면서도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결단의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 저희 프랑스 국방부 정보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휴민트, 즉 인적 정보망과 통신 감청 자산을 총동원하여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서 오가는 기류를 미친 듯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의 전면 거부 통보가 백악관 안보실에 떨어졌을 때 미국 수뇌부의 반응은 분노라기보다는 차라리 현실 부정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려 알아눕던 그 작은 아시아의 동맹국이 감히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의 통첩을 서류 한 장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으니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은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거지? 워싱턴의 오만한 권력자들은 한국의 묵직한 거절을 단순한 협상용 벼랑 끝 전술쯤으로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몸값을 올리려는 얄팍한 수작일 것이라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아주 뼈아프고도 서늘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절이라는 행위는 자신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거머쥐고 있을 때만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거절할 것도 없는 법이죠. 미국이 그토록 탐내고 강탈하려 했던 그 핵심 기술, 천궁2의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한국은 이미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100% 독자 국산화하여 자신들의 손아귀에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침묵으로 선을 긋는 것만으로도 초강 대국을 쩔쩔매게 만드는 압도적인 위치. 그 자리는 누가 적선하듯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수십 년의 피눈물을 흘리며 깎아지른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올라 스스로 쟁취해낸 눈부신 왕자였던 것이죠. 힘을 앞세운 무식한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미국은 곧바로 전략을 180도 수정했습니다. 채찍이 안 통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당근으로 유혹하겠다는 아주 뱀처럼 교활한 계산이 선 것이었죠. 며칠 뒤 워싱턴에서 서울로 극비리에 날아간 미국의 고위급 협상단은 한국 실무진들 앞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천문학적인 패키지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제안의 규모는 파리 국방성 지하에서 도청 내용으로 전해들은 저조차도 순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몇 개 더 사주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죠. 한미 군사 협력의 파격적인 격상,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우선 참여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방산 기업들이 가장 군침을 흘릴 만한 중동 방산 시장 공동 진출 보장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패키지는 사실상 수십조, 아니 수백조 원에 달하는 황금빛 문을 한국 앞에 활짝 열어주겠다는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첩보를 입수한 유럽의 정보기관들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 세상에 수백조 원의 이익을 마다할 미련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어. 저희 수석 분석관들 역시 이번만큼은 한국이 미국의 제안을 덥석 물 것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명분도 챙기고 국가적 실리도 챙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퇴로가 열린 셈이었으니까요. 만약 일본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하며 미국의 구두코를 하찼을 것이고 콧대 높은 저희 프랑스 방산업체들이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튕기는 척하며 뒤에서는 쾌재를 부르며 도장을 찍었을 만한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백조 원의 거대한 돈다발. 기술의 일부만 적당히 눈 감고 넘겨주면 하나라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경제 전체가 단숨에 도약할 수 있는 기적이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들려온 다음 소식은 저희 유럽인들의 얄팍한 계산과 세속적인 잣대를 또다시 아주 무참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서울에 굳게 닫힌 비밀 회의실,
미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그 화려하고 거대한 수백조 원짜리 청사진을 홀로그램 띄우듯 자랑스럽게 브리핑하고 있을 때 한국 측 실무진들의 반응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다고 합니다. 한화의 책임자와 국방부 실무진들은 미국이 내민 그 눈부신 미래의 패키지 보고서에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테이블 위로 묵직하게 꺼내든 것은 아주 낡고 두꺼운 과거의 서류철 더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천공 체계를 개발하고 중동 국가들과 처음 수출 협상을 맺었을 당시 작성되었던 실무자들의 땀방울과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초창기 계약서 원본들이었죠. 미국 협상단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한국의 실무 책임자는 그 두꺼운 서류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며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태산처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미국 측의 파격적인 제안은 참으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백조 원의 새로운 이익을 얻자고 과거 우리의 오랜 파트너들과 피로 맺었던 이 계약서에 단 한 줄도 훼손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보통의 나라라면, 아니 보통의 기업이라면 눈앞에 떨어진 수백조 원짜리 거대한 이익 앞에서 기존의 소소한 조건들은 유연하게 뭉개버리거나 요리조리 조작하는 것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방산 바닥의 뻔한 상식입니다. 더 큰 권력과 자본 앞에서는 약속도 신의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가벼운 깃털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중동 파트너들에게 처음 약속했던 독자적인 기술 보완과 완벽한 사후 지원이라는 무거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초강대국 미국이 내민 그 엄청난 돈다발을 휴지 조각처럼 밀어낸 것입니다. 작은 신뢰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결코 큰 미래를 쥘 자격이 없다. 이것이 한국의 방산 수뇌부와 실무진들이 펜타곤의 오만한 협상단 얼굴에 정면으로 던진 뼈아픈 일갈이었습니다. 과거 미국 측이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설계 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은밀하게 요구했을 때도 한국 측은 대쪽같이 선을 그었었죠. 운용 지원은 확실하게 해준다. 유지보수도 목숨 걸고 돕는다. 그러나 우리가 피땀 흘려 독자적으로 쌓아올린 주권 자산, 이 핵심 기술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넘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때 세웠던 그 철벽 같은 원칙을 세상이 요동쳐도 끝까지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통신 감청 보고서를 파리 국방성의 어두운 제 집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창밖의 에펠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얄팍한 장사꾼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마치 죽음을 불사하고 최전선을 묵묵히 지키는 고집스러운 노장군의 서슬 퍼런 결기 같은 것이 활자 너머로 뿜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백조 원의 화려한 계약보다 땀내 나는 기술의 주권을 선택하고 초강대국의 무력 시위보다 척박한 사막의 파트너들과 맺은 낡은 종이 쪼가리 약속을 더 무겁게 여기는 나라. 세상에 이런 바보 같고 미련할 정도로 우직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전율했던 포인트, 제 무릎을 탁 치며 탄성을 내지르게 만들었던 진정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독특하고 무서운 점은 이러한 원칙이 어느 한 명의 고집스러운 지도자나 특출난 기업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웅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익히 보셨겠지만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적인 역동성이 크고 하루가 다르게 격변이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도 겪었고 정권이 진보와 보수를 극단적으로 오가며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도 빈번했죠. 당장 기세등등한 미국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전 세계와 굳게 합의했던 파리 기후 협약이나 각종 무역 협정들을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들어서자 다시 복원하는 척하더니 지금 또다시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으며 싹 다 백지화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1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약속조차도 사실은 백악관 주인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혹은 얄팍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것이 국제 외교의 참담하고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여당의 색깔이 완전히 뒤집히고 정치적으로 상극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도 이전 정부가 해외 방산, 파트너들과 맺었던 계약의 세부 의무 조항, 기술 이전의 민감한 범위, 끈질긴 사후 지원 조건 등은 단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섭도록 완벽하게 그대로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기 바쁜 살벌한 정치의 생리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용이 걸린 외부와의 약속만큼은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결연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믿기 힘든 사실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과거 한국이 수주했던 아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아니 훨씬 더 경이로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2009년 한국이 프랑스의 콧대 높은 기업 아레바와 미국의 거대 자본들을 모조리 제치고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짓겠다고 호기롭게 나섰을 때 솔직히 저희 유럽인들은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 까만 머리에 덩치 작은 아시아인들이 짓다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계약서에 적힌 완공 날짜를 목숨처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원전을 다 지은 뒤에도 그 열사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2번이나 바뀌는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50도가 넘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현지 인력들을 제 식구처럼 거두어 양성했고 복잡한 안전 매뉴얼을 아랍어로 번역해 밤새워 교육했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본사 기술진을 자발적으로 상주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지어주고 나서도 이사를 안 가고 평생 가족처럼 책임을 지더라라는 중동 고위 관리들의 눈물 어린 칭찬이 결코 허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의 실무진들이 왜 미국이 내민 그 거대한 수백조 원짜리 패키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과거의 낡은 계약서부터 당당하게 꺼내 들었는지 뼛속 깊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얄팍하고 새로운 돈다발보다 자신들을 처음부터 믿어준 파트너들과의 기존 약속이 태산보다 더 무겁고 숭고했던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초강대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협박을 가하며 세계 질서가 미친 듯이 요동쳐도 그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선을 지켜냈습니다. 방어 무기를 사는 약소국 입장에서 이보다 더 무섭고 든든한 감동적인 자산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최첨단 스펙을 자랑하는 좋은 무기라도 파는 쪽이 자기들 이익에 따라 언제든 약속을 뒤집어버리면 그건 전장에서 그냥 무용지물인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땀 묻은 손으로 서명한 문서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지켜진다는 아주 거룩하고 영귀한 증명서와도 같았던 것이죠. 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고쳐쥐고 제 평생의 분석이 담긴 보고서 결론 부분에 아주 굵고 진한 밑줄을 그으며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압도적인 힘은 미사일의 명중률이나 레이더의 성능 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30년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더러운 방산업계에서 수많은 무기와 국가들을 겪어봤지만 감히 단언컨대 한국이 가진 가장 무섭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들이 묵묵히 몸으로 쌓아온 신뢰의 기록이다. 단 한 번도 그 어떤 지독한 시련 앞에서도 자신을 믿어준 파트너의 등에 칼을 꽂지 않았다는 그 무식할 정도로 우직한 사실. 그것이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작지만 위대한 다윗의 진짜 돌팔매질이다. 미국의 치졸한 압박이 한층 더 거칠고 교활해질수록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깊은 내면이 미치도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끈질기고 독한 신뢰의 DNA는 어디서부터 기원한 것일까요? 1950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던 한국전쟁의 비참한 폐허 속에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지구 반대편. 가난한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피 흘리며 겨우 숨을 부지했던 그 최빈국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기에 70년이 지난 지금은 약속의 진정한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전 세계가 가장 기대고 싶어하는
도덕적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라는 아주 뜨겁고 눈물겨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흑백의 기록 속에서 저는 평생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그 먼지 쌓인 낡은 문서와 빛바랜 흑백 사진들 속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지표 따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가장 눈물겨우며 가장 숭고한 약속의 연대기였습니다. 저는 제 조국 프랑스의 쾌적한 국방성 집무실에 앉아 그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1970년대 중동의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서 찍힌 몇 장의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 중 하나였죠. 가진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 머나먼 타국의 사막으로 기꺼이 몸을 던졌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모래폭풍 속에서 그분들이 흘린 것은 단순한 땀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생계와 조국의 명운을 짊어진 말 그대로 피 끓는 절박함 그 자체였죠. 제가 당시 중동 지역의 건설 발주처에서 작성했던 기밀평가 보고서를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가리켜 납기일을 종교처럼 맹신하는 자들이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서양의 건설사들은 날씨가 덥다, 자재가 부족하다, 명절이다 하며 온갖 핑계로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 일쑤였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밤을 새워서라도 심지어 풍토병에 걸려 쓰러지는 동료를 업고서라도 그들은 기필코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 날짜를 미친 듯이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에게 납기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상의 날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 약속을 지키지 못해 신용을 잃으면 다음 일거리는 없고 다음 일거리가 없으면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이 굶어 죽으며 나아가 갓 태어난 조국의 연약한 경제가 무너진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던 것이죠. 달러를 벌어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역만리 사막에서 맨몸으로 파이프를 깔고 도로를 닦았던 그 한국의 아버지들. 그분들이 그 뜨거운 모래밭 위에 쏟아부은 것은 시멘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신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땀방울의 역사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000년대 초반 이라크와 리비아의 포탄이 빗발치는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정보국의 이라크 전후 복구 관련 기밀 문서를 읽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었죠. 2004년경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 지역의 치안이 완전히 붕괴되고 외국 기업인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테러와 납치가 난무하던 그 끔찍한 시기. 저희 프랑스 기업들은 물론이고 계산이 빠른 일본 기업들조차 본사의 긴급 철수 명령을 받고 가장 먼저 현장의 장비들을 내팽개친 채 본국으로 야반도주하듯 도망쳐버렸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서양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런데 유독 단 한 나라, 한국의 건설 현장만큼은 텅 비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 한국의 엔지니어와 실무진들은 방탄조끼를 껴입고 끝까지 남아 묵묵히 아스팔트를 깔고 무너진 전력망을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를 끝마치고 마지막 장비 인계를 완벽하게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기 전까지는 절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그 지독한 책임감. 더욱 경이로운 것은 그 다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용병들도 다 도망가버린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숙소와 공사 현장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이라크 현지의 무장부족 민병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밤낮으로 한국인들의 캠프 주변을 순찰하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한국 건설팀이 과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에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크레인을 끌고 가 마을에 무너진 초등학교를 고쳐주고
오염된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머무는 동안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며 베풀었던 그 따뜻한 인간적 헌신을 현지인들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저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돈만 벌고 도망갔지만 한국인들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어준 진짜 형제들이다. 형제가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가 어찌 모른 척하겠는가. 이라크 부족장의 이 증언 기록을 읽으며 저는 서양의 알량한 합리주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얄팍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만 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결코 계약서의 잉크나 차가운 달러 뭉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심과 피땀, 그리고 목숨을 건 의리로만 맺어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혼의 결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기적, 전 세계 그 어떤 국가의 역사책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이고 눈물겨운 반전의 드라마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한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뻔했던 그 끔찍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국가의 금고가 텅텅 비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평범한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던 그 캄캄한 절망의 시기. 만약 우리 유럽이나 남미의 국가들이었다면 당장 분노한 군중들이 거리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며 정부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위기 상황에서의 당연한 민심이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불가사의한 나라는 전 세계의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의 상식을 아주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망하게 생겼다는데 한국의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기는커녕 각자의 집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꺼내들고 은행 앞으로, 방송국 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집 올 때 평생의 한처럼 간직해온 낡은 금비녀, 젊은 부부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나누어 끼었던 결혼반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첫돌을 축하하며 받았던 앙증맞은 돌반지,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앳된 스포츠 스타들까지 자신이 피땀 흘려 목에 걸었던 금메달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나라의 빚을 갚는데 보태달라며 바구니에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 국민이 국가의 부도를 막겠다고 자기 손가락에 금반지를 빼서 바친단 말입니까? 제가 당시 파리 외교가에서 돌았던 프랑스 특파원의 눈물 젖은 기사를 번역해 읽었을 때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미쳤다. 아니, 너무나도 위대해서 두려울 지경이다. 정부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의 재산을 털어 국가의 약속을 대신 지켜내려 하고 있다. 한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국민을 가진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 위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약속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가볍게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맺고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언제든 뒤집어 엎어버리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약속을 강자에 대한 비굴한 충성의 증거로만 사용합니다. 워싱턴의 기류가 바뀌면 도쿄의 약속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다시는 일어설 기회가 없다는 것을, 나라의 신용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히는지를 그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전 국민이 뼈에 사무치도록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반지를 빼서라도 기필코 약속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과 희생의 DNA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쌓아 올린 그 지독한 책임감이 70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지금 한화라는 기업과 대한민국의 뼛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위대한 역사의 맥락을 깨닫고 나니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촌극이 얼마나 우습고 오만한 짓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위적인 압박에 올가미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산 분야의 협박을 넘어 이제는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의 수출,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하겠다며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려 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달러 조달 비용을 은밀하게 상승시키는 등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뒷골목 깡패 같은 짓거리들을 서슴지 않았죠. 이 정도 목을 조르면 아무리 독종 같은 한국이라도 숨이 막혀 결국 무릎을 꿇고 천궁의 소스 코드를 바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이것이 오만한 펜타곤과 백악관 수뇌부들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버티는 이유를 단순한 기업의 이익이나 얄팍한 자존심 싸움 정도로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힘으로 짓누를수록 폭력으로 숨통을 조일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영롱하고 묵직한 진가는 더욱더 눈부시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의 여론은 미국이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실무자들과 외교관들은 처음에는 미국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데 한국이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뒤적거리면 뒤적거릴수록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의 횡포와 한국의 눈물겨운 신뢰의 역사였습니다. 정권이 3번이나 뒤바뀌는 험난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기존 파트너들과의 계약 조건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묵묵히 이행해낸 한국.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은 다 도망갈 때 오히려 납품 일정을 앞당기며 현장을 지켜낸 한국. 수십조 원의 거대한 뇌물 같은 유혹 앞에서도 과거 자신들을 믿어준 중동 국가들과의 핵심 기술 보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강대국 미국의 멱살을 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이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저희 유럽의 국방 수뇌부들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맡기면 온갖 까다로운 조건이 붙고 결국 기술의 종속국이 되어 영원한 노예로 전락하지만 한국의 무기를 맡기면 그들은 우리의 완벽한 자립을 돕고 세상이 무너져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진정한 형제가 되어준다. 이 깨달음이 마치 들불처럼 중동의 모래사막을 넘어 이곳 파리의 에펠탑을 지나 유럽 전역으로 무섭게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무릎 꿇리려 빼들었던 그 오만한 압박의 칼날은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어 미국 자신과 그 뒤에 숨어 알랑거리던 일본의 목을 겨누는 거대한 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반격의 서막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대반전의 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올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중심에는 온몸이 부서져라 피땀을 흘리며 약속의 무게를 증명해낸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거인이 묵직하게 내디딘 첫걸음은 전 세계 외교와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엎는 거대한 지진이 되어 워싱턴의 심장부를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짓누르려 했던 미국의 오만한 펜타곤 수뇌부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그 깊고 어두운 고립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참담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반면 어떠한 협박과 수백조 원의 유혹 앞에서도 파트너와의 신의를 목숨처럼 지켜낸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전 세계가 앞다투어 기적 같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그들의 굳건한 손을 잡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계약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신뢰라는 숭고한 가치가 탐욕스러운 자본과 권력을 완벽하게 무릎 꿇린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가슴 벅찬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역풍의 가장 첫 번째 희생양은 다름 아닌 백악관의 기침. 소리 하나에 꼬리를 내리며 가장 먼저 엎드렸던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하며 중동 국가들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일본의 비열한 선택은 아주 처절하고도 뼈아픈 부메랑이 되어 도쿄의 심장부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만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해상 감시 장비 연기 통보에 격노하며 즉각적으로 일본과의 모든 국방 파트너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카타르 국방부 역시 일본 방산 기업들과 진행 중이던 수조원 규모의 신규 도입 논의를 그 자리에서 차갑게 중단시켜버렸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워싱턴의 바람이 바뀌면 언제든 약속을 뒤집는 일본과는 단일. 달러의 거래도 할 수 없다는 분노 섞인 조롱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파리의 외교 채널을 통해 입수한 일본 측 내부 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황금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일본 방산 업계의 수장들은 핏대가 선 얼굴로 도쿄의 정치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전 세계의 손가락질과 파멸뿐이다. 도대체 이 참담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며 절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들은 다급하게 미국 펜타곤에 매달려 우리가 동맹의 의무를 다하느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일본의 그 처량한 울부짖음을 아주 매몰차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강자에게 굽실거리며 약자와의 신의를 저버린 자들이 맞이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통쾌한 파멸의 결말이었던 겁니다. 반면 무건의 시위로 미국의 폭력적인 요구를 단칼에 쳐냈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하늘을 뚫고 우주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결연한 거절이 사실은 자신들의 무기를 사준 중동 파트너 국가들의 핵심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눈물겨운 방패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중동 전역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향한 열광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과거 한국이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 흘려 원전을 지어주며 끈끈한 형제의 정을 나누었던 아랍에미리트 UAE였습니다. UAE 국방부 수뇌부는 회의를 시작한 지 단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미국이 아닌 한국과의 장기 방공 협력을 공식화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궁이라는 미사일 몇 기를 사오고 마는 얄팍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현지 정비 거점을 세우고 아랍의 군인들에게 실전 운용 기술을 남김없이 전수하며 향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국이 피를 나눈 형제처럼 군사, 경제, 교육의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함께 방어망을 구축해 나가는 아주 거룩하고 영구적인 혈맹의 약속이었습니다. UAE의 국방 수뇌부가 계약서에 서명하며 남긴 한마디는 제 평생의 방산 인생을 통틀어 가장 깊은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차가운 무기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절대 우리의 등 뒤에 칼을 꽂지 않을 가장 위대하고 든든한 형제의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찬사입니까?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모래바람을 타고 중동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곧이어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산 기업과의 대규모 합작 생산 논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카타르와 오만 등 중동의 굵직한 국가들이 앞다투어 서울로 특사를 파견하며 제발 우리와도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지배하던 중동의 밤하늘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견고하고 따뜻한 방패 아래로 완벽하게 재편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대역 전극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비단 중동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조차 공식 외교 채널을 가동해 북극 항로를 지나는 한국 선박들에게 파격적인 우선 통항권을 보장하고 극동 지역 에너지 프로젝트의 핵심 지분을 내어주겠다며 은밀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겠지만 그 근저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깊은 신뢰가 단단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눈치만 보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던 저희 유럽 대륙마저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환호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방성의 최고 위급 회의실, 제 동료 분석관들과 수뇌부들은 더 이상 워싱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미국의 무기를 맡기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노예가 되지만 한국의 무기를 맡기면 그들은 우리의 완벽한 기술 자립을 돕고 떠나는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
프랑스를 필두로 폴란드와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거만한 방산, 독점 체제의 반기를 들고 한국형 방산 협력 모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펜타곤 수뇌부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한국을 고립시켜 헐값에 기술을 빼앗으려던 그들의 깡패 같은 전략은 오히려 한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넓고 깊은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아주 눈부시게 증명해주는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동맹국들을 윽박지르며 줄을 세우려던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고 워싱턴의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는 제발 우리의 기술 통제 방침을 조금 완화할 테니 제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 달라는 미국의 다급하고 비참한 읍소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묵직한 침묵과 우직한 원칙 하나로 전 세계의 콧대 높은 강대국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발밑에 무릎 꿇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파리의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제 평생의 역작이 될 마지막 방산 분석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서류 가득 빼곡하게 적힌 전문적인 무기 스펙과 복잡한 기술 데이터들 위로 제 눈가에는 자꾸만 뜨거운 눈물이 맺혀 시야를 흐립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외치고 싶은 것은 천궁. 이의 경이로운 레이더 성능이나 미사일의 파괴력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경외하고 찬양하고 싶은 것은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국민들, 특히 그 모진 세월을 맨몸으로 버텨내신 백발의 어르신들입니다. 1950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당장 오늘 먹을 끼니조차 없어 눈물 찢던 그 작고 가난했던 나라. 하지만 한국의 아버지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핏덩이 같은 미래를 위해 섭씨 50도가 넘는 열사의 사막으로 나라가 밤을 새워가며 파이프를 깔았고 이역만리 정글과 거친 바다 위에서 청춘을 바쳐 피땀을 흘렸습니다. 계약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조국이 무너진다는 그 피 끓는 절박함 하나로 그분들은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나라의 금고가 바닥나고 경제가 무너져 내리던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 한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장롱 속 깊은 곳에 간직했던 눈물. 벤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주저없이 꺼내어 나라의 빚을 갚으라며 내놓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의 역사책을 뒤져보아도 국가의 부도를 막기 위해 국민이 자신의 손가락에서 금가락지를 빼어 바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당신들만이 만들어낸 위대한 신화입니다. 오늘날 한화가 만든 천궁 미사일이 중동의 밤하늘을 수놓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진짜 힘은 펜타곤의 오만한 장군들이 결코 훔쳐갈 수 없는 바로 그 고귀한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땀 흘리셨던 아버님들의 굳은 살 박인 두 손, 나라를 살리겠다며 금가락지를 내놓으시며 눈물 지으셨던 어머님들의 그 따뜻한 헌신. 그 피땀과 눈물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겹겹이 쌓이고 단단하게 뭉쳐져 세상 그 어떤 강력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신뢰라는 이름의 위대한 강철 방패가 된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압도적인 자본을 가진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앞세워 얄팍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본을 혐오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세상이 두 쪽 나도 한 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대한민국 앞에서는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도움을 받으며 연명하던 가장 가난한 최빈국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가장 기대고 싶어하는 도덕적 강대국이자 신뢰의 기준이 된 나라. 저는 이 이국 땅 프랑스에서 제 남은 평생을 바쳐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위대한 거인의 행보를 경건한 마음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흘린 그 숭고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대반전의 역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가슴 뜨거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초강대국 미국의 무리한 억지와 전방위적 협박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50년간 묵묵히 지켜온 신뢰라는 이름의 거대한 방패로 전 세계를 굴복시킨 대한민국의 쾌거. 이 짜릿하고 통쾌한 역전극을 전해드리는 내내 저 역시 끓어오르는 벅찬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첨단 무기 천궁이 단순히 성능이 뛰어나서 혹은 가격이 저렴해서 까다로운 세계 방산 시장의 패권을 거머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으로도 압도적인 무력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무기. 바로 한 번 맺은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지독하고 숭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1970년대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책임지겠다는 피 끓는 일념 하나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중동의 열사의 사막으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원양어선으로 그리고 이름 모를 이역만리의 정글과 캄캄한 지하 광산으로 기꺼이 몸을 던지셨던 그분들이 바로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빚어낸 진짜 영웅들이십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타방에서 지독한 풍토병과 짐승 같은 더위와 싸워가며 계약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조국이 무너진다는 그 절박함으로 기필코 납기일을 맞춰내셨던 그 무식할 정도로 우직했던 책임감.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경이로워하는 대한민국 신뢰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1997년 IMF라는 캄캄한 절망이 온 나라를 집어삼켰을 때 정부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해 두셨던 아이의 앙증맞은 돌반지, 눈물로 맹세했던 결혼반지, 심지어 늙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빛바랜 금비녀까지 아낌없이 꺼내어 나라의 빚을 갚으라며 길게 줄을 서셨던 그 거룩한 희생의 행렬. 국가가 부도날 위기 앞에서 기꺼이 내 주머니를 털어 나라를 살려낸 그 바보 같지만 위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눈부신 풍요와 세계가 우러러보는 국격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과 매서운 가난의 눈보라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옥토로 일구어내신 어르신들의 거룩한 헌신과 피땀. 어린 사랑에 오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굽어진 등으로 묵묵히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삶의 무게. 덕분에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가슴 뭉클한 사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슴을 뜨겁게 울리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이 채널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가 이 채널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르신들이 직접 겪으셨고 견뎌내셨던 그 시절의 땀내 나는 생생한 지혜와 자랑스러운 기억들을 댓글로 풍성하게 나누어 주세요.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오신 그 위대한 삶의 기록들입니다. 초강대국의 깡패 같은 압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술 주권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찬란한 저력처럼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스스로 증명해 오신 신뢰와 약속에 갇히는 세상.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하고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긍지이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하고 위대한 뿌리이십니다. 오늘도 이 거친 세상 묵묵히 그리고 참으로 훌륭하게 살아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고 매일매일 평안하고 따뜻한 웃음꽃만 가득 피어나는 날들이 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덮여줄 대한민국을 빛낸 통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립니다.